자, 마저 해보도록 합시다. 뒷장에는 이제 108, 109 두 문제 중에서 두 문제 다 푸는 거였죠? 네,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108번은 사실 여러분들이 뭐 등비 수열을 모른다 라서 못 풀었다기보다는 고 이렇게 기억이 안 나요 해서 못 푼 거예요. 자, 그래서 각각을 좀 정리를 해볼 건데 일단 여기 봅시다. 교점이라고 했으니까 둘이 뭐라고 할 거야? 그치, 갖다 놔야겠죠? 뭔 개소리인지 모르겠네. 둘이 갖다 놔야 돼요. 그죠? 그래야 교점을 찾을 수가 있는 거고, 얘는 지금 몇 차 방정식? 이 3차 방정식의 근이 결국에는 등비수열을 이룬다는 이야기입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넘겨보시면 x세제곱 마이너스 7x제곱 플러스 14x 마이너스 k인데 이 녀석의 세 근이 이제 등비수열을 이루는 건데 이거를 모르면 이제 못 풀어요. 우리가 작년 이맘때쯤 배웠던 이 3차 방정식의 근과 개수의 관계를 모르면 결국엔 못 풉니다. 첫 번째, 세 근을 다 더하는 녀석은 마이너스 a분의 b였고요. 두 개씩 짝지어서 곱하는 녀석은 a분의 c. 최종적으로 알파, 베타, 감마 세 근의 곱은요 마이너스 a분의 b였어요. 얘를 반드시 암기하고 계셔야지만 얘를 풀 수가 있는데 얘를 결국에는 지금 마이너스 k니까 세근의 곱은 쓸 수가 없고요. 나머지 세근의 합과 두 개씩 짝지어서 곱하는 걸 써야 되는데 지금처럼 세근의 합 등비수열에서 연속하는 등비수열 세수가 나오고 걔네를 다 더해야 될 때는 제일 작은 걸 a로 잡고 a, ar의 제곱으로 잡으시는 게 좀 더 숫자가 깔끔해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방법도 있다고 했잖아. 근데 이거는 합이 없을 때 쓰는 게 편하고 위에 게 합이 있을 때 좀 더 계산이 깔끔하게 나옵니다. 자, 그럼 세 근의 합을 구해보면요. 저 A랑 AR이랑 AR의 제곱을 더하는 거였고 위에서 세 근의 합 찾으면 7이 되겠지. 맞냐? 자, 그 다음에 두 개씩 짝지어서 곱하는 걸 해볼 건데 자, 이렇게 곱하면 얼마예요? 자, 그 다음엔 이렇게 곱해보자. 자, 맨 마지막 두 개. A제곱, R 세제곱이죠? 얘가 14인 거야. 오케이? 자, 그러고 나면 얘가 지금 보시면 AR로 묶여요. 그러면 안에는 AR, AR의 제곱이지. 이거 어디서 많이 봤지? 얘가 얼마야? 그럼 얘는 당연히 얼마란 얘기야? 그지? 얘가 2란 얘기야. 근데 얘도 어디서 많이 봤지? 위에서 내가 뭐라고 설정한 거? 해라고 설정한 거가 2란 뜻이야. 오케이? 해가 2야? 그러니까 넣으면 뭐해? K가 나오겠지. 뭘 맞아요, 미친놈아. 내가 풀어줬구만. 맞아, 그래, 한 대. 일로 와. 돗대기 전에 빨리 다 적어.
자, 다음 10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월 말에 100만 원 넣고 월이율이 1%래요. 복리로 저축하기. 그러니까 사실 월 이율이 1%인 거면 개 말도 안 되는 거거든. 개 좋은 조건이야. 보통 연이율이 이제 2%인데 연으로 따졌을 때 2% 주는 걸 얘는 달로 따졌을 때 1%나 주는 거니까 말이 안 되죠. 어? 그지? 그렇게만 생각해도 말이 안 되지. 엄청 좋은 조건이야. 근데 이 문제 풀다 보니까 사실 이제 보통 이 1등급 문제들은 선생님 미리 풀어놔요. 나름 이 프린트에서 가장 어려운 거고, 사실 이 프린트 전체는 뭐 사실 몇 년 전에 처음 내가 이 프린트를 구했을 때 이게 다 풀어보긴 했지만 그래도 그냥 기억날 겸 해서 1등급 문제는 풀어보는데 다시 한번 109번을 풀면서 인생이 암담해졌어요. 이게 이제 그러니까 이 세상에 없는 월이율 1%라는 조건이기도 하고 매월 말에 100만 원씩 저금을 하죠. 그죠? 100만 원씩 저금하는데 몇 개월 후에 살 수 있냐고 했잖아. 정답이 182개월 후야. 와, 1년. 182개월 1년이야? 1년도 안 돼서. 어? 네? 어? 3년? 182개월. 182개월이면 몇 년이야? 20년? 15년쯤 되는 거야. 됐지?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에 없는 이율 조건을 가지고도 매달 100만 원씩 저금했을 때 5억짜리 집을 살려면 15년이 걸려. 근데 물론 요즘 그 집을 살려면 대출 다 끼고 하긴 하지만 사실 애초에 5억짜리 집이 없어요. 다 존나 올랐잖아요. 5억짜리 집이 없어. 5억짜리 집이 별로 없어. 뭐죠? 그 선생님이 사실 이제 지금은 우리 아버지께서 분당으로 이사 가셨지만 우리 태호가 처음 학원을 다닐 당시만 해도 선생님이 아버지랑 같이 살고 있었어. 그리고 아버지가 그때는 이제 동천동에 있는 부산 아파트라는 곳에 살고 있었어요. 우리 주영이 알지? 집 바로 근처니까, 그지? 현대시장 그쪽. 그때 당시가 아니라, 네, 정확하게 시세가 기억나는 게, 한 군대 갔다 와서니까 2014년, 15년 때만 하더라도 4억? 5억? 그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아. 우리 집이. 근데 이제 2019년 말에 현재 아버지께서 집을 파시고 2020년부터는 그 분당으로 내려가셨어요. 바람이 분당으로 내려갔어요. 상남시, 경기도 상남시 분당구에 있는 분당이에요. 오케이? 분당으로 내려가셨는데 한 2020년쯤에 아버지를 뵈러 가면 아버지가 항상 한숨 푹푹 쉬셔. 먼저 말씀드리면 선생님 아버지는 문재인 뽑으셨어요. 선생님 아버지는 전라도 사람이어서 무조건 문재인. 이번에도 무조건 이재명이었죠. 한숨을 쉬어. 그러면서 아버지가 하는 말이 왜 아버지 뭐 걱정 있으세요? 그러면 집 1년만 늦게 팔걸. 집 1년만 늦게 팔걸 이러셔. 왜냐면 2020년 하고 2021년 하면서 집값이 진짜 어마어마하게 올랐어요. 어마어마. 선생님 아버지 말씀으로는 딱 2배 올랐대. 내가 2014년, 15년에 기억하는 금액만 해도 4, 5억이었는데 그것만 근데 사실 2019년쯤이었으면 이미 좀 어느 정도 금액이 있었을 거 아니야. 한 6, 7억 정도 됐었거든. 2배. 그게 단 1년 정도 만에 이뤄진 일이야. 와, 진짜. 지금은 더 비싸요? 훨씬 비싸. 아니 그 정도 수준일걸? 그 정도 수준일 거야. 2배 올랐대. 아버지가 갈 때 가서 한숨 푹푹 쉬어.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버지는 이제 완전 왼쪽 분이시기 때문에 그 정당 욕하진 않습니다. 그 정당 욕하지는 않지만 계속 한숨만 쉬어. 그러다가 2021년에 또 선생님 한번 아버지를 찾아뵈러 갔을 때는 아버지 표정이 매우 좋으신 거야. 아빠 왜? 좋은 일 있어? 그러니까 아버지가 우리 집도 올랐어. 우리 집도 올랐어. 너 여기 오른 거에 비해서 늦게나마 올랐다는 거야. 그러고 나서 2021년 말에 12월 달에 또 아버지를 찾아갔을 때는 아버지가 또 한숨 푹푹 쉬고 계셔. 왜 그래 아빠? 그러니까 예전 집이 더 많이 올랐어.
예전 집이 더 많이 올랐어. 집 괜히 팔았어. 서울만큼 잘 오르긴 쉽지 않죠. 특히나 이 관악구가 지금 그 뭐 신림선이니 뭐니 새로운 지하철 노선 들어오고, 그 다음에 뭐 이제 완전 교통편 편해지고, 사실 강남보다는 좀 싸고, 또 여의도의 중간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입지가 좋고, 이제 슬슬 계속 오르고 있어요. 근데 이런 변변치 않은, 그렇죠? 근데 사실 이게 이 문제를 일단은 풀어보고 마저 이야기를 할게요. 문제 풀고 마저 이야기를 합시다. 문제를 풀어볼 건데 매월 100만 원을 월요일 이제 한대. 그러면 첫 번째 1월 말에는 100만 원을 저금을 한 거였고요. 2월 말에는 이 문제 그 100이라고 쓰면 불편해서 그냥 10의 6제곱이라 쓰겠습니다. 2월 말에도 마찬가지 10의 6제곱을 곱하겠지. 맞아? 문제에서 몇 개월 후냐고 했는데 선생님이 n개월 후로 잡고 n개월 말까지만 적음을 해볼게. 오케이? 자, n개월 말까지 적음을 하면요. 여기가 10의 6제곱. 얘가 이때 찾는 거야. 오케이? 내가 딱 돈을 딱 넣자마자 바로 집 사러 달려 들어가겠지. 5억만 넘으면. 맞아? 자, 그러면 항은 당연히 몇 개겠니? n개겠죠. 자, 그 다음에 지금 이율이 몇 퍼센트였지? 1%지. 자, 그럼 얘는 한 달 뒤면 얼마가 돼요? 10의 6제곱에다가 1.01을 곱하겠지. 즉 공비가 뭐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야? 1.01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야. 맞아? 에다가 첫 번째 항은 10의 6제곱 확인되죠? 그 다음에 공비에다가 총 항은 n개 있는 것까지 확인이 됐습니다. 맞습니까? 자, 얘가 5억을 넘어가기만 하면 돼. 그러니까 5 곱하기 10의 8제곱이라고 쓸게요. 오케이? 자, 얘는 얼마야? 0.01을 분수로 고치면? 0.01이라고. 100분의 1이지? 100분의 1은 얘랑 곱하면 10의 8제곱 되죠? 에다가 5 곱하기 10의 8제곱인데 10의 8제곱 날라가고요. 그럼 1.01의 n제곱이 6이지. 맞아? 이제 상용로그를 취할 건데 그러면 n 곱하기 로그 1.01이래. 로그 1.01 얼마래? 자, 로그 6인데 로그 6은 로그 2 더하기 로그 3이지. 로그 2는 얼마? 로그 3은 둘이 더하면 0.78이에요. 맞죠? 여기서 이제 n의 값을 구하면 n이 181. 얼마보다 크거나 같다여서 n은 정수니까 182가 나와요. 그죠? 말도 안 되는 이유를 가지고도 182개월 동안 뭐야? 5억이 생깁니다. 자, 그러면 사실 여러분들은 여기서 뭐 아르바이트 해보거나 이런 사람 별로 없죠. 그지? 맞냐? 그지? 풀타임 잡으로 뛰어본 적이 없죠. 그러면 사실 월 100만 원을 저금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이제 현재 최저시급이 9천 얼마인데 이 최저시급으로 나라에서 정한 하루에 8시간씩 주 5일을 일하면요. 한 196만 원이 나옵니다. 그죠? 물론 우리 모두 열심히 일해가지고 한 200은 받아야겠지. 보통 여러분들이 대학을 가는 이유가 대충 상담을 해보거나 들어보면 대부분 이제 뭔가 특별한 꿈이 없어서 직장을 잡기 위해서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 그냥 직장 다니고 싶다, 나도. 회사 취업하려고 그냥 이런다, 이렇게 이야기를 듣는데 보통 이러면 당연히 이제 취업이라는 것은요, 대기업을 가거나 또는 중소기업을 가는 게 완전 대우가 달라요. 심지어 어느 대기업 중에서는 10년, 20년 근속한 사람에게 자녀 등록금까지 주는 곳도 있어. 굉장하지? 자, 근데 이런 일반적인 대기업들은 사실 연봉이 어느 직무, 내가 무슨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도 엄청 다르고 어느 기업을 가느냐에 따라서도 엄청 달라요. 무슨 말인지 알겠냐? 흔히 말해서 뭐 삼성 들어가면 좋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삼성에서 뭐 문과 직무는 초봉이 뭐 그렇게 높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 뭐 월 250이고 월 300인 부서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근데 뭐 요즘 가장 핫한 게 IT 쪽이거든요. 그래서 네이버 쪽으로 취업을 하면 요즘 개발자, 네이버 개발자 기준으로 월 700일 초봉. 어마어마하지. 그래서 사람들이 대기업을 하는 거야. 어마어마하게 말도 안 되게 벌거든. 월 700이면은 100만 원 저금하는 게 쉽겠냐, 어렵겠냐. 존나 쉽겠지. 100만 원 하고 600만 원 남는 거잖아. 그렇다고 해서 600만 원 쓰시면 안 돼요? 알겠죠? 한 200만 쓰고 500을 저금을 해야겠지. 맞아? 그러다 나중에 집을 사시는 게 낫습니다. 나중에 이제 한 선생님 나이보다 좀 더 들어가면 차도 솔직히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내가 집이 어디 사느냐, 집이 얼마나 좋으냐, 무슨 아파트 사느냐가 더 이렇게 친구들끼리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된다고 하더라고. 형님들 많이 빠지는. 그래서 뭐 집들이도 결국에는 자기 허세하는 거지. 우리 집 이렇게 좋아! 이런 거죠 뭐. 근데 어찌됐든 간에 그렇게 이제 대기업이 뭐 빡세다, 뭐 일이 너무 많다, 뭐 이런다고 하지만 결국에는 중소기업보단 나아요. 중소기업 초봉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이에요. 내가 아까 말했지? 최저시급으로 8시간 주 5일 일하면 얼마 준다고? 196만 원. 그거보다 4만 원 많은 거야. 문제는 뭐냐면 얘는 야근을 한다고 해서 야근 수당이 안 챙겨지는 경우가 더 많아. 기업마다. 얘는 수당대로 다 나와요. 얘는 내가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핸드폰 개발부서다라고 하면 그 해에 갤럭시가 대박을 터졌잖아? 그러면 보너스가 들어옵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보너스 그 개념이 그냥 보너스가 얼마 들어왔다, 뭐 10만 원, 20만 원 들어왔다가 아니라 2천, 3천 단위로 들어와. 한 사람당. 말도 안 되죠? 1천, 2천이 그냥 들어. 말도 안 되죠? 그래서 주변에 이제 대기업을 이제 선생님은 아무래도 이제 내가 건대잖아. 보면 우리 학교 특징을 보면 한 1학년 때부터 준비 잘 해서 공부 열심히 하는 친구들은 보통 대기업을 가고 보통 좀 이렇게 설렁설렁한 친구들은 이제 중견기업 그 중간쯤 있는 거나 아니면 중소기업을 가는 친구들 있고요. 아니면 그냥 난 이번 생은 안 되겠다 해서 대학원을 가서 연구를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케이스들을 보는데 뭐 그렇더라고. 이런 식이야. 근데 200을 벌면 문제점이 무조건 엄마랑 계속 같이 살아야 돼. 여러분들 다 서울에 살고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무조건 엄마랑 계속 같이 살아야 돼. 왜 그러냐면 지금 서울시 월세가 미쳤어요. 이렇게 코딱지만한 방도 한 60달러. 월. 200에서 60 빼면 140이지. 그지? 핸드폰 비 아주 싸게 잡아야 5, 6만 원이잖아. 맞지? 그지? 무제한 요금제 쓰고 하면 10만 원이죠. 10만 원 깎으면 월세 60, 핸드폰비 10만 원. 그다음 마침 우리 회사가 딱 관악구 신림동에 있으면 좋겠지만 만약에 지하철을 타야 되면 못해도 1250원씩 두 번, 2500원씩 나가죠. 2500원씩 21을 곱해봐. 얼마 나가지? 2500원씩 4 곱하면 만 원이냐? 5만 원 정도 나가네요. 얘만 해도 얼마나? 빼면 얼마지? 숨만 쉬고 125만 원 남았어. 그지? 거기서 100만 원 저금하면 월 25만 원을 지내야 돼. 며칠 있지? 30일이 있죠. 30일에다가 25만 원을 나누면 만 원이 채 안 되지. 그러니까 하루에 만 원이 채 안 되는 돈으로 생활을 해야 돼.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거 싹 가능 아님?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당연히 싹 가능이죠. 왜? 지금 삼시세끼 엄마가 다 주잖아. 그러니까 직장인이 돼서도 삼시세끼 다 엄마한테 얻어먹어야 돼. 근데 문제는 뭐야? 직장인은 점심은 회사에서 사 먹어야 돼. 와! 그렇지. 직장인이죠. 도시락 싸가야지. 닭가슴살, 고구마. 헬스한다고 뻥치고. 그렇다고 해서 선생님이 아끼려고 헬스하고, 아니야? 아니야. 확실히 얘기할게. 이거보단 많이 벌어. 이거보단 배로 벌어. 당연히. 당연하겠죠? 10배? 10배면, 10배면 선생님 여기 롤렉스 차고 왔다, 진짜. 10배 여기 롤렉스 차고 왔어요. 장난이고, 10배까지는 안 되고.
그러니까 이게 진짜 만만치가 않은 일이란 말이야. 근데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이 이제 대학교를 잘 다 졸업하는 동안 부모님이 지원을 잘 해주셔서 내가 등록금이나 생활비나 다 부모님께 얻어 쓰고 졸업을 했다고 하면 모르겠지만 등록금이 사실 한 학기에 480인데 그러면 1년에 960, 즉 거의 1000이 들어가요. 내가 대학교를 등록만 했을 뿐인데 1000이 들어간단 말이야. 근데 사실 부모님들이 매년 1000씩 내기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 엄마 아빠도 밥은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이제 이러시는 거야, 부모님들이. 아, 원래는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소고기 먹던 거 돼지고기로 바꾸시는 거. 그지? 일주일에 한 번씩 소고기 먹던 거 이제 돼지고기로 바꾸시는 거고, 한 달에 한 번 친구들이랑 모여서 양주 뜯던 거 소주로 바꾸시는 거고. 실제로 이제 선생님 부모님들도 그러시더라고. 이제 특히나 나 같은 경우 누나가 있지? 준수는 잘 들어야 돼. 나 같은 경우 누나가 있지? 누나가 있으니까 얼마야? 같이 대학을 다닐 동안은 2천이야. 근데 문제는 선생님 누나는 엘리트였댔죠? 누나 미국 유학도 갔다 왔어. 돈이 어마어마하게 더 깨져. 아, 그죠. 우리 누나는 장학금을 받았죠. 공부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이제 미국 유학은 그거랑 또 다른 이야기죠. 준수는 삼형제. 삼형제요? 윤희가 더 많잖아요. 윤희네 근데 언니 오빠들은 나이 차이가 많이 나고 이미 직장을 다니셔. 어. 첫째 오빠가 나랑 동갑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그지? 그지? 그래서 너랑 달라. 그지? 윤희네랑은 너랑은 다른 이야기야. 너는 삼형제 다 고등학생, 중학생이고. 얘네는 거의 윤희랑 2명 남았나? 그지? 나머지 싹 다 직장 다니잖아. 맞지? 상관없어. 네가 문제야, 네가. 너만 문제냐? 사실 형제 가지고 있으면 다 문제야. 그지? 제일 좋은 방법은 뭐야? 어? 아빠도 문제라고? 이렇게 야, 아버지도 문제. 아빠가 문제냐고? 아니, 이제 뭐야? 뭔 말할래 했어? 외동 빼고는 사실 다 비슷해. 외동 빼고는. 외동 누구 있냐? 태우랑 아영이랑 지혜? 나머지는 다 뭐, 오빠 있고, 누나 있고, 뭐 있어? 동생. 동생은 여자야, 남자? 아. 그나마 이게 동생이랑 성별이 다르면 좀 유리해. 남자 군대 갔다 오잖아. 그동안 숨통 쉴 수도 있어. 그럼 이렇게 둘 다 이렇게 가잖아요. 어? 네. 그러니까 둘 다 남자면 문제라고. 그래서 이 새끼가 제일 문제라는 거야. 군대 돌아갈 때쯤 한 새끼 대학 가고, 군대 갈 때쯤 한 새끼 가고 하면 결국에는 똑같아, 나가는 돈은. 조승룡이 지금 그럼 동생은 되잖아요. 제일 좋은 건 뭔지 알아? 동생은 좀 이렇게 좀 패가지고 20살 때부터 돈 벌어라 하면 좋겠죠? 특성한 거죠. 자, 근데 이 정도잖아. 근데 뭐냐면 여기서 문제가 더 뭐냐면 사실 근데 이렇게 이제 빡센 인생들인데 대기업을 들어간다 해서 다 해결이 되느냐? 대기업 수명이 10년이에요. 10년 뒤에 나와야 돼. 근데 봐봐. 여학생들의 경우는 23까지 대학을 다니고 24부터 취업 준비를 합니다. 대학교가 4년이니까. 물론 그 중에 뭐 휴학을 한다 치면 5, 6년이 지나는 거고, 그러면 25, 6까지 되는 거야. 어쨌든 20대 중반에 들어갔어. 10년 뒤면 몇 살이지, 너희? 35. 그지? 남학생 경우는 이제 취업을 빨리 하면 26, 7에도 하고요. 느려지면 29, 30에도 하는 경우가 있어. 뭐, 그래봤자 29이 채 늦는다라고 치면, 10년 뒤면 몇 살이지? 39. 그지? 거의 40이 되기 전에 끝나는 거야. 저희 아버지 되게 부장님인데요. 아버지가 약육강식 사회에서 살아남으신 거지. 집에 가면 아버지한테 카네이션 달아드려야겠지. 근데 대기업에서 취업하면 대기업 수익이 있으면 아, 그죠. 그걸로 해서 이제 다른 기업으로 옮기시는 분들도 당연히 계시죠. 실제로 이제 선생님 외삼촌 같은 경우는 그 전까지 넷마블이라는 게임 기업 아시죠? 넷마블 해가지고 여러분들의 그 잼미니 머니들을 다 깡그리 먹었던 게 이제 우리 외삼촌이야. 너희가 돈을 낸 거를 선생님은
이제 새해나 추석 때 가면은 그 외삼촌이 이거 쿠폰이라고 게임 쿠폰을 주셨어요. 개꿀. 그지? 모바일 쿠폰 개꿀. 그래서 그랬었는데 어찌됐든 간에 이제 선생님 그 외삼촌도 이제 나오시게 된 거지. 10년 뒤에.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10년 뒤에 그렇게 해서 나왔잖아. 그러고 나면은 벌써 40대 초반 정도가 되기 때문에 그 이후로 이직하기가 또 힘들어요. 그러니까 거기서도 한 4, 5년 다니고 또 나와야 되는 거야. 실제로 선생님 외삼촌이 그랬어. 그렇게 해서 스펙을 이용해서 단대로 옮겼다가. 그러니까 아예 커리어 하이, 커리어 탑을 찍어서 완전 계속 고속 행진을 하지 않는 이상은 40대 중반 또는 그 전에 멈추는 게 비율이 더 많다. 아닌 분들도 있지만, 그지? 맞아? 지금 선생님 얘기하는 뭐 200도 다 그 비율이 많다는 거지. 뭐 실제로 아닌 사람들도 많겠지. 그지? 고등학교 나가는 서동영이 걔뭐 빅나디만 새끼 얼마 버는 거야, 씨발. 그죠? 뭔 말인지 알겠지? 그지? 지금 너희 나이에는 돈 못 버는 게 당연하다? 아니지. 고등 래퍼들 돈 벌고 있잖아. 맞지? 존나 많이 버는데? 그러니까 그런 느낌인 거지. 물론 아닌 사람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런 류로 가기가 쉬운 거지. 어찌됐든 간에 대기업을 가더라도 이제 그런 문제점들이 생기고 그 안에서 이제 살아남아야 된단 말이야. 이 약육강식의 사회 속에서.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한 2010년 중반대, 초반대부터 해서 중반대, 후반대까지 해서 사람들이 뭘 선택했을까? 대기업, 중소기업 다 답이 없다. 어디로 갔을까? 공무원. 주식도 돈이 있어야 합니다. 10만 원 넣어도 3배 쳐도 30만 원밖에 안 돼요. 알겠죠? 30만 원이면 너의 게임 현실로 다 쓰잖아. 그럼 대기업에 가서 주식을 하면 된다. 그치. 그런 사람들이 보통 많겠지. 근데 그 대기업을 가려면 너가 너의 스펙을 굉장히 많이 쌓아야겠지. 어찌됐든 간에 공무원을 했는데 공무원 문제가 뭐냐면 이제 급수가 있어요. 9급, 7급 이렇게 있고요. 그 위로는 사실 진짜 공부를 미친 듯이 해야 돼. 근데 그 5급 공무원 뭐 그거를 붙은 사람을 봤거든. 그 공부한다는 사람은 이 사람이 볼펜을 모나미 볼펜 아시죠? 하루에 10자루씩 썼대. 하루에. 얼마나 하루에. 그리고 3년 공부해서 붙었대. 근데 그것도 3년도 존나 빨리 붙은 거거든. 원래 얼마나 해야 돼요? 보통 5년 걸려. 5급이 5급 그 시험을 따로 치는 게 한 방에 5급 되는 게. 그래서 그 사람 손가락 봤는데 손가락이 이미 휘어 있어. 볼펜 졸라 잡아가지고. 나도 나름 고3 때 공부하면서 손가락 살짝 휘었다고 하거든? 그죠? 선생님 손가락 휘었죠? 맞잖아. 맞잖아, 휘었잖아. 휘었지? 니들은 공부해서가 아니라 넌 롤해서잖아. 자, 아무튼, 선생님 이제 전 여자친구가 공무원이었어요. 전 여자친구는 9급 공무원으로 시작을 했는데, 한 1, 2년 동안은 200을 못 벌더라? 네? 200을 못 벌어. 1년 동안 1, 2년 동안? 처음 초봉이 200이 안 돼. 그럼 왜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예전에는 이게 나중에 뭐 급수가 쌓이고 은퇴를 하면 은퇴를 어디 수준까지 했다고 하더라도 월 얼마씩 들어와. 뭐 예를 들어서 학교 선생님이 7급이거든요. 근데 이제 학교 선생님이 교장 선생님으로서 은퇴하잖아. 그럼 월 300씩 들어와. 그냥 앉아있는데 300씩 들어와, 나라에서. 개꿀이지. 사실 그러면 이제 노년은 엄청난 거잖아.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공무원 연금 주기 싫다고 공무원 연금 개혁을 하는 바람에 이제 공무원 연금도 못 받아. 그래서 지금 나라에서 문제가 뭐냐면 이 사람들이 공무원을 다 붙어놓고 1, 2년 안에 공무원 때려치고 나와. 돈이 없으니까. 자, 이렇게 말하면 진짜 암담하지? 맞지? 자, 그러면 뭔 생각을 해야 되냐? 어차피 돈 버는데 힘들고요. 어차피 그 서울에서 살아남는 거 힘들거든? 둘 중 하나지 뭐. 포기하거나 살아남아야죠. 뭐 살아남는 방법은 많겠죠. 뭐 유학을 간다거나 뭐 지방에 가서 농사를 짓는다든가 하는 방법이 있을 거고 포기하는 건 그냥 돈을 모을 생각을 하지 말고
그 안에서 그냥 다 쓰면서 행복하게 사는 거죠. 그죠? 말 그대로 요즘 말하는 뭐야? 플렉스. 요즘 말하는 뭐지? 욜로. 욜로 하다 골로 간다. 많이 들어보셨죠? 그러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200을 버니까 문제가 생긴 거잖아. 더 많이 벌어야죠. 그죠? 내 본업에서 더 많이 벌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내가 그만한 값어치가 된다는 걸 기업한테 보여줘야 되는데 자 봐봐. 너희 300만 원짜리를 300에 사면 뭐 무슨 생각이 드냐? 평타 쳤다, 그지? 백화점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 아영이가 이제 좀 처음 이제 이것도 벌고 해서 어머니 명품백을 사러 갔어. 그랬더니 백화점에서 300만 원 달래. 그래서 300만 원이구나. 그래서 샀어. 집에 와가지고 이제 그 인스타에다가 딱 올리면서 엄마 선물 했더니 지혜가 그 인터넷 쇼핑몰 직구하면 250이면 사는데. 일단 올렸어. 그럼 빡이 돌아 안 돌아? 아니 비유 둘이 친하니까 그러면 아영 빡이 돌아 안 돌아? 어? 그러니까 다 합쳐서 250이야. 그럼 빡이 돌아 안 돌아? 너 50만 원 뭔가 손해본 것 같잖아, 맞지? 근데 이게 회사들도 마찬가지야. 기업들도 마찬가지야. 이 사람 정도면 월 300만 원 정도야. 그러면 이 사람한테 월 300만 원 다 주고 싶어 할까? 조금이라도 깎고 싶겠지. 10만 원, 20만 원이라도. 맞지? 그래야지 뭔가 내가 가성 이득이 되는 거잖아.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200이 아니라 그의 2배인 400을 벌려면 얼마나치의 일을 해야 될까? 그러면 못 버는 거야. 5, 600을 벌어야 돼. 5, 600치의 값어치를 보여줘야 되는 거야. 왜? 우리만 하더라도 300만 원짜리 명품백 250에서 어디서 팔고 있다고 하면 손해라는 생각이 들잖아. 사람 생각은 어쩔 수 없어요. 그렇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게 내가 돈을 받는다는 입장이니까 지금 300만 원, 400만 원 벌려면 400만 원치 일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지. 내가 돈을 주는 입장이면 400만 원 가치의 사람은 어떻게든 깎아서 한 300만 원만 주고 싶은 게 당연한 거야. 왜? 그 100만 원 누게 되니까? 아낀 만큼 내게 되니까. 그죠? 그래서 살아남으려면 자신의 몸값을 띄우되 그런 어느 정도의 돈 계산을 좀 포기하셔야 돼. 내가 이 정도 받으니까 이 정도 일을 해서는 안 되네. 내가 300만 원 받으니까 300만 원치의 일만 해야지 하는 순간 그 다음 연봉 협상 때는 못 올려요. 연봉을 협상해요. 그죠? 어느 기업이든 1년마다 연봉 협상을 해요. 뭐로요? 메일로? 아니 그 이제 인사팀 보통 이제 중소기업의 경우는 사장, 대표 아니면 뭐 대표에게 위임을 받은 자랑 연봉 협상을 하죠. 어떻게 해요? 티저실에서 해요? 취조실이 있을까? 병신 새끼야? 아, 내가 순수해. 그래서 보통 이 연봉 협상을 할 때는 이제 그 기업 대표들은 최대한 깎으려고 합니다. 그렇게 협상한다고 대놓고? 그죠? 친하게 어떻게 깎아요? 이렇게? 아, 요즘 회사 사정이 힘드니까 이 정도만 줄게. 이러는 거죠. 그럼 거절하네요. 그러면 회사 나오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지? 그러면 다른 데로 이직을 하면 되지. 근데 다른 데가 똑같은 그러면 그 사람이 말하면은 그 말 바꿀 수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우리 지혜가 500만 원치의 일을 하는 사람이야. 근데 나는 이제 한 300만 주고 싶어. 200은 내가 먹고 싶으니까. 우리 지혜한테 300을 불렀어. 근데 지혜가 나 지금 딴 데 가도 400은 벌 것 같은데 300밖에 안 준다고? 꺼져. 그럼 이 사람 입장에서 어떡해? 얘 나가면 500만 원치 일을 못하는 사람, 야 400만 줄게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만약에 얘가 한 350짜리야. 그래서 300 불렀어. 그랬더니 얘가 300? 400? 그럼 바이바이 하는 거죠. 정말 맞아. 그렇죠. 어디든 모든 사회든 사회 구조든. 자, 그러면 일단 여러분들의 값어치를 많이 올리셔야 되는데 선생님 경험으로 미뤄봤을 때 이 자신의 값어치를 올리려면 어찌됐든 하고 싶은 일과 하기 싫은 일을 둘 다 하게 돼야 돼요. 그러면 기왕 하는 일이 웬만하면 하고 싶은 일이어야 돼. 물론 이 학원 강사를 하면서 선생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재밌어. 나랑 잘 맞아. 근데 그 외에 부가적인 어떠한 업무들은 내가 좀 귀찮거나 싫을 수도 있겠지. 맞지?
뭐 시간표 짜기 그래 눈가가 빠질 것 같아요. 어? 짤 수 있는 사람이 나밖에 없대요. 그럼 어떻게 짜야지, 그지? 뭐 그런 거라던가. 뭐 사실 우리 지금 D간에는 없지만 예전 뭐 다른 데 나갈 때는 신상 고객님도 있어, 당연히. 그지? 우리 D간 고객님은 감사하게도 그런 분은 별로 없어요. 근데 가끔씩 신상 고객도 당연히 있을 수 있겠지. 그럼 스트레스 받아. 받겠지. 뭐 그런 것들 맞죠? 나와서 쇼만 하고 싶은데, 나와서 떠들만 하고 싶은데 또 수업해야 돼. 아 피곤하고, 그지? 그래서 기왕이면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당장에는 여러분들이 못 참는 게 당연합니다. 왜? 해본 게 없잖아. 그지? 특히 코로나로 더 못 해봤죠? 여기서 해외여행 3회 이상 가본 사람. 오, 주영이. 1명. 그죠? 아쉽죠? 그런 경험이 이제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도 한계예요. 다 관악구에서 태어난 사람들, 그지? 관악구에서 지내는 사람들, 또는 그냥 그 성보고, 뻔한, 뭐, 신림구에 사는 사람들인 거죠. 근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보통 이래. 대학을 가려면 학원을 다니고, 학원에서 알려진 대로 공부하면 대학을 간다. 보통 우리 이제 관악구민들이 생각하는 정도인데, 아닌 곳도 있다? 저기 전라도로 내려가면, 공부 잘하는 애들은 다 기숙사형 학교로 다녀요. 학교에서 먹고 자. 학교에서 무조건 다 들어오라 해. 100% 기숙사야. 그 기숙사 학원에서 기숙사 생활하고, 거기서는 무조건 야자 강제야, 다. 근데 야자하고. 학교에서는 열심히 듣고. 주말에 인강 좀 챙겨 듣고. 이게 한계야, 걔네는. 그죠? 뭐 걔네. 그래서 사실 정시 기준으로 봤을 때 걔네가 그런 이제 지방의 명문고들 있거든? 걔네가 높은 경우들이 많아. 아예 가둬놔 버리니까. 자, 이렇게 좀 살아나는 게 힘이 듭니다. 근데 아무리 살아남기 힘들다고 해도 제발 몇 가지는 하시면 안 되는데, 불법, 그죠? 도박, 사채, 그런 거 하면 안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뭐야, 중고차 사기. 중고차 사기 치시면 안 돼요. 중고차를 사지 말라고요? 사기 치지 말라고. 사기 치지 말게. 그지? 남자애들이 그 사기 치는 곳으로 가장 들어가기 쉬운 게 중고차 가가지고 이제 하는 거거든. 아는 형이 차 팔면은 돈 번다는 거지. 그래서 준수 같은 애가 한 3명 나와가지고, 차 안 샀고요? 계약서 써. 하면 이제 무서워. 실제로 뉴스에서 준수 같은 애들이 나와가지고 막 그 어디 데려가서 두드려 패가지고 계약서 쓰게 한 경우도 있어. 뉴스에 나왔어. 그래서 오늘 이제 뭐 잡담을 좀 길게 했는데, 그 마지막 문제 풀면서 너무 이제 깜깜하죠. 결론은 일단은 많이 벌어야 된다. 근데 그 많이 버는 게 공부랑 관련이 있다? 아니요, 없어요. 왜요? 없는 시대로 바뀌었어. 왜요? 없어요. 공부를 해야지 늘어나니까 스펙을 쌓을 수 있잖아요. 계약, 그렇다고 고소하죠. 점점 그런지 않은 시대로 바뀌어가고 있어요. 대학은 왜 가느냐? 아무것도 없으니까 간다. 뭐가요? 지금 당장 가지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지? 지금 나이에 뭔가 이뤄낸 사람들이 있을까 없을까? 그지? 생각보다 많죠? 맞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아이돌 연습생들만 봐도 어디 회사에서 몸담고 왔다. 그거 자체가 스펙이 되잖아. 맞지? 그러니까 뭐 요즘 뭐 최근에도 몇 개 봤는데, 어디 회사로 데뷔하고 어디 회사로 데뷔했는데 걔네가 항상 하는 말이 나 SM 엔터 출신이다. 내 SM에서 연습했다. 이런 게 이제 하나의 스펙인 거지, 그 사람들은. 맞죠? 그리고 그런 이제 친구들, 뭐 체대나 미대나 음대는 사실 자신의 실력 자체가 스펙인 거지. 이미 그 가지고 있는 기, 맞지? 그림 실력 또는 음악 실력, 이미 그것들이 스펙이고, 특히나 체대 학생들은 그것들을, 체대 학생 병신아. 체대 학생들은 이미 그 대회에 나가서 우승을 하고 상을 받는 게 이제 그들의 스펙이 되죠. 우리의 스펙은 무엇일까?
머리. 그러네, 머리라고 했는데 없네. 없네, 머리가. 내가 머리가 없다고? 자, 그래서 당장에 내가 뭔가를 해야 될 게 떠오르지 않을 때는 사실 일반인들은 돈을 바로 벌러 가는 게 맞고요. 학생 여러분들은 공부를 하시는 게 맞아요. 당장 할 게 없잖아. 그렇다고 시간만 낭비하다가 포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야. 알겠죠? 선택을 미루는 건 결국 포기나 마찬가지입니다. 네, 오늘 선생님도 이제 올해 하반기에 이사를 준비하고 있는데 나름 괜찮게 벌었다고 생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에서 이게 참 이사 가는 게 눈앞이 깜깜해질 정도야. 한번 볼래? 쌤 갑자기? 니들이랑은 안 해. 왜요? 어? 가서 시험을 하면 되지. 너가 해라, 니가. 너희 다 신고할 거야. 개새끼. 아니 몰라도 어떻게 알아요? 아예 키자라서 못 볼게요. 뭔 너 진짜 나빴다. 이거 뭐 하는 거야? 나 지금 매기는 거지 진짜 어이가 없네. 진짜 나빴다. 그리고 아영이가 설마 스토킹을 하겠냐? 그지? 그거 범죄인데? 맞지, 아영아? 네, 저 그런 거 안 해요. 그지? 근데 뭘 스토킹하고 뭐 아영이 안 보이고 무슨 어떻게 그렇게 심하게 말하냐? 아무튼 그러시고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할 만한 건 뭐 있어? 공부하고. 자격증. 알바는 지금 한다고 소용없어요. 본인 자격증. 자격증이 뭐 공부의 일환인 거지. 사실 제일 좋은 건 내가 뭘 할지를 조금 더 찾아보는 거야. 요즘은 어디 멀리 못 가잖아. 아직 코로나가 완벽히 안 끝난 거니까. 유튜브로 그런 거 좀 찾아보세요. 알겠죠? 유튜브로 제로투 좀 그만 쳐봐. 어? 유튜브로 아이돌 직캠 좀 그만 쳐보고 반만 줄이고 반은 내가 대학교에서는 무슨 전공이 있는지에 대해서 요즘 각 대학별로 자기네 학교 소개하려고 그 영상들이 있어. 그런 거 한 번씩 봐. 어디 대학 갈지 모르겠는데요. 일단은 서울에 있는 상위권 대학들의 그 학과들을 그냥 보세요. 그 학과들이 뭐가 장점이고 뭐가 좋은지. 오케이? 만약에 내가 그 상위권 대학 못 가더라도 하위권 대학에서 그과 가면 되잖아. 맞지? 그래서 학과에 대한 생각을 지금 이제 슬슬 끝내셔야 돼요. 올해 11월까지. 알겠죠? 웬만하면 끝나셔야 돼요. 기한을 정해드리는 이유는 12월, 1월 달에 또 뭐 하겠어? 또 여러분들 학생부, 생기부 수정 작업하겠죠? 그때서라도 어느 정도 방향을 맞춰 써야 되는 거야, 마지막이라도. 그리고 고3 때는 이제 남은 학기 동안 맞아, 그 정한 방향대로 어느 정도 쓰셔야겠죠. 그리고 나면 또 11월이라 잡은 이유는 그때가 수능이 딱 1년 남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제 마냥 학생인 시절이 얼마 안 남았어. 이게 승규쌤이랑 이야기하는 게 우리 이지가 디간 오고 나서 선생님이 중3 때 봤던 애들이 지금 벌써 이제 20살이 됐어요. 처음 봐서. 딱 그 우리 연순의 오빠 나이지. 근데 우리 승규쌤이랑 나랑 예전에 술 마시면서 하는 게 걔네가 20살이 될 줄은 우리도 생각을 잘 못하고 있었어. 당연히 뭐 1년 지나가면 나이 먹는 거지만 뭔가 마치 학생 때 내가 성인이 될까 막연하게 생각했던 것처럼 걔네가 성인이 될까 우리도 약간 막연하게 생각을 했어. 근데 이게 시간은 진짜 말도 안 되게 빨리 찾아와서 그 친구들이 어느새 20살이 됐고 그 친구들 중 몇몇은 벌써 선생님한테 뭐 선생님 언제 볼 수 있나요? 뭐 보면 술 사주실 거죠? 뭐 이런 얘기들도 이제 연락이 와요. 그런 거 보면 진짜 좀 소름 돋지. 벌써 시간이 이렇게 빨리 지나갔구나라는 생각이 드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언젠간이 아니죠. 사실상 지금 고등학교 2학년 1학기가 이제 기말고사 앞두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남진 않았어요. 마냥 이제 중학생 때 감성으로 인생 언젠간 뭐 풀리겠지 이런 감성은 어느 정도는 접어두셔야 됩니다. 알겠죠? 살아 남을 향해. 알겠냐? 공부도 좀 열심히 하시고
네, 뭐 기승전 공부 얘기인데 사실 뭐 선생님도 별로 그러고 싶진 않아요.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뭐가 확실한 시절은 아니어서 옛날처럼 공부한다고 반드시 성공하고 공부하지 않는다고 반드시 실패하고 그런 건 없습니다. 하지만 당장에 우리가 투자해야 될 곳이 그것 말고는 크게 없기 때문에 그거라도 열심히 해야 하는 거죠. 알겠죠? 최선을 다하시고 잔소리 하다 보니까 또 잔소리를 떠나서 애초에 숙제 풀이를 쭉 하다 보니까 거의 시간이 끝나서 그냥 에라 모르겠다 잔소리 했는데 오늘 숙제는 그 책을 먼저 푸실 건데 책으로 내드릴 거예요. (20) 쪽에 97번까지 우리 책 20쪽에 97번 처음부터 하시면 되겠죠. 그러게 우리 반은 등차 등비 한번 더 보자. 등차 등비라고. 아, 20쪽에 그리고 이번 주 클리닉은 등차 등비 한번 더 볼게. 어차피 우리 등비수열 합 그때 빠먹었었잖아, 맞지? 등비수열 합 표시 포함해서 한번 더 보겠습니다.